자, 이제 매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소나기 금방 막 빡시게 내리는 게 매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번개 치는 거 아니었어? 맞아. 번개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빡시게 내리고 다 모든 걸 동반한 상태야. 자 정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벼락 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 함께 번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반되는 기상 현상을 뭐라고 한다? 뇌우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구름이 생기려면 한랭 전선이든 온난 전선이든 아니면 소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공기의 상승이 필요해. 봐봐. 한랭 전선도 뭐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서 공기가 뭐하지? 상승을 했어. 온난 전선도 뭐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올라타서 올라갔지. 그치? 그 일반적인 소나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균등 가열이일 수도 있고 또는 바람이 뭐를 타고 산을 만나서 산을 타고 공기가 상승할 수도 있어. 무슨 일인지 알겠어? 자, 어쨌든 공기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햇볕이 비균등하게 여기만 가열해서 여기 공기만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바람이 불다가 높은 산을 만나. 높은 산을 만날 때 이제 공기가 뭐 하는 거야? 상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상승하면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야?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뭘 많이 내려? 눈이나 비를 많이 내리게 되는 거야. 이런 현상 생기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대관령. 태백산맥에 오호츠급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오호츠급 기단에서 오는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우리나라 요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딱 하고 공기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강릉, 속초, 울진 이런 데는 눈이랑 비가 많이 와. 왜? 공기가 올라가다 여기에 구름이 생겨버리니까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올라가서 여기에 눈이나 비를 많이 내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은 여기는 평창, 뭐 횡성, 강원도 횡성 이런 동네거든. 이런 동네는 또 이제 뭐야? 건조한 기후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이런 현상이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구름이 생기려면 공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승을 해야 돼. 그런데 상승을 할 때 빠르게 상승을 하느냐 천천히 상승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빠르게 상승하고 한꺼번에 많이 상승을 하면 구름도 어떻겠어? 많이 생기겠지. 그래 먹으면 뭐가 많으면 수증기가 많으면 구름도 훨씬 더 풍성하겠지. 그러면 빠르게 상승하면 구름이 어떻게 되고 두껍게 되고 천천히 상승하면 구름이 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자 원인은 뭐야? 강한 상승 기류.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비균등 가열일 수도 있고 즉 너무 더울 때 여기 지역만 엄청 햇빛이 엄청 세게 비추어서 비균등적으로 공기가 가열됐을 수도 있고 또는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어때? 산을 만나서 갑자기 공기가 확 상승했을 수도 있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뭐가 필요해? 일단 공기가 많이 빨리 올라가는 게 필요해. 공기가 많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강한 두꺼운 구름이 생길 확률이 어떻겠어? 높아지겠어. 자, 그런 예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태풍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아까 공기가 이제 열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장렬 많으니까 공기가 많이 상승할 거고 또는 한랭 전선이 있을 때도 공기가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많은 케이스야. 그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부분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뭐 했을 때 빠르게 상승할 때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여름 소나기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이제 이거는 열대지방에서 우리 뭐라고 해? 스콜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런데 얘가 정도가 심해. 그럴 때 뭐를 동반하기도 한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단계가 이제 구분을 해보자. 구분을 해보면 상승기류가 발달을 해서 두껍고 면적이 좁은 구름이 발달하는데 그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 저군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저군이 부분적으로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 요 내부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물방울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뭐 하냐면 사이즈를 키워. 물방울이 뭐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이즈를 키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서 있는 물방울들이 전기적 성질을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위쪽에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 많이 모이게 돼. 전기적 성질을 띠게 돼.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 때문에 이따가 이제 벼랑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점점 심해져. 나눠지는 게 심해져. 그 물방울도 뭐 해주고? 두툼해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때 뭐가 내려? 강한 소나기가 물방 두툼해지니까 이때 뭐 할 수 있어? 강한 비를 싹 하고 내리는 거야. 한바탕 쏟아내고 나면 또 왔다 갔다 하는 힘에 한바탕 쏟아냈으니까 양이 어떻게 되겠어? 적어졌을 거야. 적어졌으니까 나머지 말은 이제 싹 제끼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구름이 생기고 위아래 상하 움직임을 많아지면서 많이 쌓아내리고 그 다음에 점점점 뭐한다? 약한 비로 변하면서 소멸해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해갔죠? 무슨이지? 그래서 보통 이런 비를 보통 뭐라면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내리는 비라고 해서 부치성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부치성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부치성호라고 말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구름이 하나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아까 여기에 마이너스 성질, 플러스 성질이 많이 모인다고 했지. 자, 여기가 땅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구름 내에서 여기가 전기가 빠박 한꺼번에 막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 이 안에 뭐 특별히 전도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너무 많은 전하량이 보이면 즉 방전된다고 하지. 방전. 이쪽에 그러니까 전자들을 한쪽에 엄청 많이 쏠려 놓는 거야. 그럼 전자들이 한꺼번에 쏠려 놓으면 엄청나게 뭐가 발생하나? 전위차가 크게 발생한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전자가 500만 개가 있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500만 개가 차이가 나는 전위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 그러면 500만 개일 때랑 전자가 10만 개 있을 때랑 생각해보면 전자 10만 개보다 500만 개가 훨씬 더 많이 모여있는 거잖아. 전자가 이쪽에 너무 많이 있고 여긴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려고 할 거야? 없는 데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야. 이해해서 무슨 얘기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뭐가 발생을 하면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갑자기 빡 하고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 현상이 구름 내에서 빡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이 안에 아무런 전선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공기적으로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빡 하고 이리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 구름과 구름 사이를 건너뛰어서 바박하는 경우, 구름 내에서 바박하는 경우, 또는 육지는 땅은 보통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양전하가 많이 모여있는 형태가 많아.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막 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천둥 번개인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런데 얘도 천둥 번개고 얘도 천둥 번개고 얘도 천둥 번개야. 그래서 구름과 구름 간, 구름 내에서 그 다음에 구름과 육지 간 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벼락에 맞았어 그러면 뭐야? 땅으로 바바박 쏟을 벼락을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런 네우가 평소에 여름이라 이럴 때 소나기 막 내릴 때 네우가 칠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만 땅으로는 바박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바바박 하는 뭐지? 그 벼락이 보일 때도 있어. 번개가 보일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런 경우. 근데 땅으로 바박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땅으로 뭐야? 많은 전하량이 쏟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이럴 때는 땅으로 쏟아진다고 해서 벼락이라고 표현을 하지. 오케이? 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번개의 원리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해해요. 그러면 하나 더. 아이씨, 우박 환산은 쉬우니까 하나 더 상식. 만약에 내가 여름에 이제 이런 천둥번개가 엄청 치는 날 이 천둥번개 현상이 어디서 생기는지 나는
알 수 있어. 어떻게 아냐?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대전이야. 그러면 세종에 살고 세종에 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가 세종이고 여기가 대전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보람동이라고 하자. 보람동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대전에 살다가 세종에서도 재원이는 여기에 살고 태진이는 여기 살다고 하자. 그러면 비가 내려. 어느 날 비가 내려. 어느 날 비가 내리면 바바박 바바박 소리가 나. 주르륵 쾅쾅 소리가 나. 그때 한번 재보는 거야. 불이 번쩍하고 조금 있다가 우르쾅쾅 소리가 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세. 번쩍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몇 초 후에 우르쾅쾅 벼락이 치는지. 자, 이제 뭘 체크하냐면 벼락 그 번개가 치는 빛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가 있고 소리는 공기 중에서 초당 340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도는 일단은 무한대라고 가정을 하자. 빛의 속도는 무한대. 그러면 선생님이 번쩍할 때랑 태진이가 번쩍할 때랑 재원이가 번쩍할 때는 동시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재는 거야. 번쩍하고 하나 둘 셋 3초에 우르르캉캉 했어.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340 곱하기 3 거리에 있는 곳에서 뭐가 쳤다는 거야? 천둥 번개가 쳤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으로부터 340 곱하기 3 한 1.1km 200m 되겠네. 1km 200m 되는 곳에다가 컴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어. 그 다음에 재원이가 번쩍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후에 우르쾅쾅 했다. 그러면 340 곱하기 뭐 하면 돼? 5 하면 한 1.7km? 1.7km 되는 지점에다가 지도에다가 컴파스로 놓고 이렇게 그어. 그 다음에 혜진이가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0m 곱하기 뭐야? 한 1.3km 되겠네? 그럼 1.3km 되는 지점에다가 컴파스를 딱 그어. 그럼 뭐야? 선생님이랑 떨어진 거리, 재원이한테 떨어진 거리, 태진이한테 떨어진 거리에 대한 뭐가 나와? 지점이 나오지. 그럼 여기가 뭐한 지점이야? 천둥번개가 만들어진 지점이야. 이해했어, 선생님이지? 바로 아래 있으면 빛이랑 소리가 같이 나오는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천둥번개가 친 지역을 그 구름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지진이 생긴 지진 진원도 파악할 수가 있어. PSC 차이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 이제 쓰는 GPS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둥번개가 어디서 쳤는지, 지진이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지, 또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 알겠죠? 다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대학교 때 배워. 이런 거 대학교 때 배워. 자, 우박은 아까 생겼던 그 저군형 구름에서 빗방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지. 할 때 얼음 덩어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떨어지면서 녹을 수 없는 강력한 얼음 상태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원래는 빙정설에 의하면 이 얼음 덩어리가 얼음이 내려오면서 뭐 해야 돼? 녹으면서 빗방울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얼음 덩어리가 너무 강력해갖고 그 얼음 상태로 그냥 떨어지는 게 뭐야? 우박이야. 쉬워. 됐죠? 우박 마시면 머리 빵꾸 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우박은 또 그거야. 보통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한 게 내려오면서 녹아. 그러니까 붉은 빗방울이 되는데 한 가을쯤 되면 공기도 차가워.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안 녹는 거야. 안 녹고 그냥 얼음 상태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박은 가을에 더 많아. 왜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은 아예 이런 상승기가 약간 많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황사는 잘 알지? 황사는 뭐 따라 타고 온다? 혈소풍 타고 온다. 그쵸? 주로 언제? 요때는 여기에 이제 고기압이 많이 발달하니까 요때 많이 온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이거 맞아 보셨어요? 우박? 아니 우박 안 맞았어. 그 다음에 폭설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내리는 거랑 똑같은데 예를 들면 폭설은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많은 경우가 있냐면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는데 고기압 발달할 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많이 발달을 해서 북서풍이 그 차가운 바람이 여기를 건너오는 거야. 어디를? 서해를 건너오는 거야. 서해를 건너오면서 찬바람이 건너오는데 서해가 여기보다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따뜻한 기운을 뭐 하는 거야? 상승 기운을 받아 올리고 또 뭐도 받아 올려? 수증기도 받아 올리는 거야. 수증기 받아 올려서 여기로 건너왔더니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못 받네?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기서 공급받는 수증기를 여기다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이 충청도와 전라도에 가끔가다 폭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폭설이 되는 경우 오후치크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있는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 덩어리가 뭐를 지나오면서 산 올라오면서 어디에 뿌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릉이야 여기가 횡성이야 많이 와요. 강릉 눈 많이 와 울릉도 강릉 이런 눈 많이 와 얘네들 영향을 받아서 그럼 여기는 눈이 많이 오거든 여기 눈이 그래도 많이 와 건조하기로 언제냐면 특히 봄에 특히 봄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팬 현상이라고 해 나중에 배울 거야 지금 2에서 자 어쨌든 이렇게 폭설이 오는 경우가 우리나라한테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강풍이야 뭐 여러분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질문 내용은 어렵지 않지?